어? 뭐 보냐고요? 네, 오늘 드린 교재 있죠? 오늘 드린 교재 30페이지 펴시면 네, 오늘 나갈 부분이에요. 문법 요소. 요거 봅시다요. 어려워요, 맞아요. 나도 어려운 게 있어요. 자, 문법 요소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하실 수 있기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문법 요소에서 알아두셔야 될 건 높임법하고 피동사동. 그것만 해주시면은 끝이에요. 그래도 하는 걸 줄여본다면 사동, 피동사동. 그것만 알아두셔도 충분해요. 그게 고3 때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1학년 내신에는 높임을 가지고 얄딱부리하게도 말을 섞어서 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높임과 피동사동, 3학년 올라가서는 피동사동.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문법 요소에서 제일 첫 번째 문장의 종결 표현에서 나왔어요. 문장의 종결 표현. 종결이라는 건 마지막 끝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장 종결 표현은 5개가 나타난다요. 손 누렇게 크지? 네. 옛날에는 농구공 한 손으로 잡았어. 우와. 자, 깃방망이를 때려도 한 손으로 그냥 날아가요. 자, 평소문에 해당하는 거는 다로 끝나면 돼요. 그치?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먹는다, 입는다 이런 식으로 다로 끝나는 게 평소문. 안 어려워요. 의문문은 물어보는 거죠. 까, 야, 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는 거겠고. 어렵지 않겠죠? 근데 은근 헷갈려하는 게 청유하고 명령이에요. 청유는 나도예요. 집에 가자. 그럼 나도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각각 집으로 가든지 같이 집으로 가든지. 그쵸? 그 다음에 밥 먹자. 그러면 너도 나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유라고 하시면 되겠죠. 명령은 난 안 해요. 요 새끼한테만 시키는 거지. 되셨죠? 그래서 그만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잘 찍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명령은 상대방에게만 시키게 되는 거겠죠. 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감탄문은 말 그대로 느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겠죠.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라로 끝난다든지 너무 아름답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로 끝난다든지 이거 모르면 뭐 심하게 미국에서 살다 왔든지 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인지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종결 표현은 5개로 나타내는데 끝에 나와 있는 어미에 따라서 나뉘는 경향이 있더라 라는 거겠죠. 어미와 억양에 따라 나뉘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억양, 높낮이 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끝! 제일 간단하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높임법이에요. 높임법은 우리나라의 가장 좀 장점이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단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높임 표현에 해당하는 게 주체겠지, 상대인지 나눠보고 그다음 한 문장 안에 높임법이 3개가 때려박아서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문장 안에 하나의 높임 표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할 수 있니 없니 라는 걸로 보시게 돼요. 두 번째 높임 표현.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주체 높임법 나와 있죠. 주체 높임법에 해당하는 건 주어를 높인다고 보시면 돼요. 주어하고 문장에서 짝꿍이 무슨 어일까요? 서술어. 그래서 우리가 국어를 특히 비문학 독서를 읽을 때 나 비문학 할 때 대갈박 깨져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조금 팁을 말씀드리면 뭐가 무엇을 어찌하는지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찾는 게 비문학 독서에서는 제1바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보통 핵심 소재를 이야기해 주고요. 이 핵심 소재에 해당하는 걸 잡아낸 다음 두 번째 문단부터 얘의 속성이나 장단점, 다른 것과 비교대조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을 어찌하는지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뽑아 있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못 찾겠어요. 저는 빠간가 봐요. 라고 한다면 한 문장에 적어도 한두 단어는 핵심어가 있겠거니 라고 하고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2단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되죠. 그러면 줄이 짧아요. 한 줄에 한 단어는 중요한 게 있겠거니 하고 그 단어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 한 줄에 핵심 단어 하나하나씩 묶어서 문장을 만들어 읽다 보면 그게 내용 요약 정리예요. 되셨음? 그래서 비문학을 처음부터 그냥 쭉 줄글을 읽으면 글자를 읽는 거지 내용이 머리에 박히는 게 아니에요.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다시 읽어봐야 되나요? 그랬다가는 시간 오버돼서 모의고사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니 여기서는 한 문장에서 한 단어씩 잡아야지 라고 보시는 게 제일 원초적인 거예요. 그리고 한 문단을 요약한 다음 그 다음 문단을 내려가세요. 그냥 줄글로 쭉 읽어 내려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윗그레용으로 맞고 틀린 것은 해서 나오는데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 한 문장에서 단어씩 잡아주더라 라는 걸로 반복하시면 되겠죠. 우리 비문학 독서가 아까도 바이러스 나온 것처럼 과학 지문으로 1등급, 2등급이 나뉘어져요. 다른 건 다 맞춰야 돼요. 문학도 화작 문법도 다 맞고 그리고 비문학 독서에서 2개까지 틀려야 1등급이에요. 그리고 내가 3개를 틀리면 이제 1등급, 2등급의 경계에서 문 닫느냐, 문 열고 2등급 들어가냐의 그 차이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제일 고난도가 비문학이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고 과학지문 나오면은 그렇게 한 문장에 한 단어씩 잡아내야지라고 그거 연습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3 애들이 막 질질 울면서 선생님 졸라 해도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2등급, 1등급 가려지는 거는 먼저 나가 혼자 공부할 때 나 여기서 빠져나왔네. 어쨌든 나가 혼자 공부할 때 첫 번째 그냥 읽고 푸세요. 그냥 읽고 풀라는 건 문제부터 먼저 읽고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 글을 읽으시는데 글 읽기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문장에 한 단어에 핵심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머릿속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 머릿속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메모를 살짝 하시고요. 메모예요. 그래서 줄글로 쓸 시간 없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 두 번째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 채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후 내가 맞았으면 알고 맞았으면 패스. 근데 찍어서 맞았으면 그럼 다시 보셔야 되겠죠. 내 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 확인한 다음에 세 번째 지문 다시 읽으세요. 지문 파기. 이때는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 풀기 위해서 글 읽기를 했다면 얘는 꼼꼼하게 시간 제한 두지 말고 글 읽는데 15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한 지문을 내 걸로 씹어 먹고 그 다음 걸로 가야지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어는 한 것만 너덜너덜너덜하게 기출문제집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파도 충분해요. 수학은 하나의 그 책을 가지고 여러 문제 유형을 다루는 게 좋겠지만 국어는 아니 한 것만 내 걸로 이해하고 그 다음 내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한 내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지문 파기 꼼꼼히 한 다음에 네 번째 다시 풀어보세요. 틀린 거나 찍은 거를. 그리고 다시 풀기. 이래도 안 된다 싶으면 그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짱쌤이나 나한테나 질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는데 한 지문 하는데 솔직히 40분 걸려요. 요거는 선생님 시간 안에 어떻게 풀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비문학은 한 문제당 만약에 네 문제가 한 세트에 네 문제가 있다 그러면 8분 한 문제당 2분씩 잡으세요. 넉넉해요. 굉장히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원래 1분 30초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화작문법하고 문학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비문학의 그 시간을 좀 할애를 해줘서 그렇게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문제가 3문제짜리면은 6분 안에 풀어야지. 문제가 6개 나오기도 해요. 긴 지문은. 그러면 12분 이렇게 잡아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당 곱하기 2분까지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정확도가 더 중요해요. 시간 안에 드는 것보다. 시간 안에 드는 거는 나중에 늙어서 고3 돼갖고 금방 2, 3개월이면 잡아요.
근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시간 안에 들었을 그럼 뭔 소용이겠어요? 다 틀렸는데. 그래서 정확성을 먼저 따져주시고 그 다음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한 15분 걸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한 5분 걸리겠죠. 그래서 한 지문을 내가 씹어먹는데 40분 걸려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비문학 독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장기 마라톤 같은 거가 비문학 독서예요. 6개월에서 분명히 올라요. 이거 계단식으로 오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침체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하면 떨어져요. 비문학 독서는. 하면 유지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올라요. 그래서 대치동에서도 학원 강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단과 칠 때 비문학 독서 싫어해요. 단가는 한두 달 하고 치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효과가 큰 게 문학하고 문법이에요. 그건 들으면은 바로 성적이 오르거든요. 그러니 나 저 선생님한테 2달 들었는데 성적 올랐잖아. 그건 문법 문학이거든요. 근데 나 저 선생님한테 독서 들었는데 2달 들었는데 안 올라. 당연하죠. 얘 장기 마라톤이니까. 그래서 단과 선생님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빨리빨리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역시 공부하는 거에서는 이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되셨죠? 그래서 한 지문을 내 걸로 다 소화를 하는 게 요 단계를 끝내야지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세요. 내가 이해했냐의 의무는 나 이 문제 틀렸어. 너 혹시 알아? 라고 했을 때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안다는 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많이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그게 좋아요. 자, 그래서 주체높이법 이야기하면서 여기로 말씀드렸었는데 주체높이법은 주어를 높이고요. 항상 모든 문장이 모든 글에는 주어와 짝꿍이 서술어예요.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의 높임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주어에서는 이, 가 라는 조사는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낮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대신에 깨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에 높임이 들어가겠죠. 주격조사의 높임이에요. 주격조사. 되셨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서술어에서 높임의 선어 발음이 시를 써요. 뭐라고요? 높임의 선어 발음이 시요.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서술어에서 높임의 특수어휘를 써요. 와, 할머니 잔다! 안 되겠죠? 할머니 깨서 주무신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되셨음?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에서 이렇게 높임을 나타내 주더라 라는 거고, 하나 더 보시면 여기에서 접사, 님이 들어가기도 해요. 접사, 전미사, 님. 선생님께서 간다. 안 되겠죠? 선생님께서 가신다. 그래서 님을 써주는 것도 높임의 방법이겠죠. 자, 여기서 용어 정리 다시 들어갑니다. 선생님, 선어말어미가 뭐예요? 전미사가 뭐예요? 라는 거에서 질문이 나오시면 이제는 안 돼요. 설명드릴 거니까. 그 다음 주격조사는 뭔가요? 라는 것까지 요거 파란색 설명드릴게요. 우리 1학년 시험에는 안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단어 영역이에요. 우리 나오는 건 아까 의문 영역 지난주에 했었던 거, 그리고 지금 문장 영역, 그 다음 주에 배울 중세 국어, 이렇게 3개만 내신 시험에 나와요. 그러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단어 영역 알아? 라는 걸로도 같이 물어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영역인데요? 라고 한다면 점점점 국어에 대한 그 확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꼬맹이 영역에 해당하는 게 국어에서 제일 조그만 영역이 음운이에요. 음운은 말의 뜻을 구분하는 자음과 모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이거 배웠나요? 그 다음
뜻을 가진 제일 작은 단위. 이거는 뜻을 구분이죠. 구분. 뜻을 가지는 제일 작은 단위. 3개. 글자 3개예요. 티읕, 티읕, 시옷. 형태소. 그래서 형태소가 그 다음에 큰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크거나 같은. 이상하다. 구모가 크거나 같음이에요. 자,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뜻을 가진 제일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것과 크고 같은 게 뜻을 가지고 자립까지 할 수 있는 거. 2글자 디귿 이응 단어. 이거 다 크거나 같음이에요. 그 다음 이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게 덩어리예요. 뭉텅이. 그래서 이 덩어리 우리가 띄어쓰기 단위로 이야기하죠. 이응 지읒 어절이에요. 그러면 형태소는 뜻을 가지는 것 그리고 문법적 역할을 하는 것까지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단어는 자립을 할 수 있고 의미도 지닐 수 있는 애를 말해줘요. 근데 여기 깍두기가 들어가죠. 자립 못하는 애 누구 있어요? 무슨 사? 지읒사죠. 조사예요. 지읒 이상한 쪽으로 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읒사 조사에 해당하는 건 얘는 자립은 안 해도 우리 깍두기처럼 그냥 집어 넣어줘요. 그 다음 어절에 해당하는 건 띄어쓰기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띄어쓰기는 보통 퇴고할 때 맞춤법에서 어디까지 띄어쓰나 요거에 해당하는 걸로 배우시게 되고요. 그 다음 크거나 같은 게 문장이에요. 그 다음 문장이 모여서 담화가 되는 거죠. 담화는 쉽게 말하면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의문,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중세국어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 했었죠. 그 다음 3학년까지 알아두셔야 될 게 단어는 필수적으로 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게 여기 이 파란색으로 있다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몇 품사? 국어예요. 국어는 몇 품사? 8 하면 죽여버릴 거야. 영어 아니에요. 얘네들이 하나도 본고스한테 반해갖고 다 영어로 대답하는데 관계대명사 뭐 이런 거 없어요. 국어에는 구품사고. 자, 그러면 구품사에서 응? 아프세요. 근데 슬퍼요. 나는 뭐 철근 씹어먹고 온 줄 알아? 나도 아파요. 근데 못 오세요. 못 오시는데요. 그래요. 얼굴이 내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는 왜 다 인정해?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이미 몇 초가 지났다. 그래요. 내 장기라도 떼서 어떻게 치료비를 보태고 싶은데 독감이신 거예요? A형이 좋겠다. 독감도 A형이야. 열이 40도거든요. 우리 수건 싸들고 뛰어가. 이마에 짚어줘라. 아유 안쓰러워서. 난 왜 어떠한 병도 안 걸리죠? 코로나도 안 걸려. 그러니까 죽일 거야. 공부실 보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황스럽네. 근데 내가 모셔 업고 와? 네. 난 충분히 싹 가는. 먹을 수 있어. 근데 먹으시 잘생기지 않아요? 잘생겼어요. 인정. 근데 피부가 너무 하얘가지고. 메이크업 하시지 않을까? 좋겠다. 전부 잘생기고 얼굴도 조그매서. 난 늙고 얼굴 크고. 엄마한테 이럴 거야. 자, 엘레강스하세요. 왜 늦었다고요? 이미 한테 뭐 범무슨 그렇게 얘기하고 나 곁다리로 껴주는 거잖아요. 아니.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요. 그 품사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품사에서
조사가 있어요. 조사는 깍두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조사 보시면 왜 깍두기냐면 자리 못하니까. 얘는 반드시 붙었어야 되는 애예요. 근데 이 조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로 나뉜다요. 격조사. 격조사는 자격을 주는 조사에 해당해요. 그 다음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문장에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 문장에서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건 무슨 어로 끝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요. 이 어의 자격을 줄 수 있는 조사가 격조사예요. 보조사는 격조사를 보조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거죠. 따라서 격조사 대신 쓰이거나 또는 격조사 뒤에서 의미를 더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게 보조사예요. 근데 보조사가 졸라 많아요. 다 못 외워요. 그럼 방법은 격조사와 접속조사를 알아두면 그거 빼면 다 보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접속조사는 뭐냐면 연결해주는 거. 거의 and 또는 or로 보시면 발음 이럴래? 자, 그리고 하고 or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너와 나, 너하고 나하고 너나 나나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거가 다예요. 그래서 접속조사에 해당하는 건 와, 과. 그 다음 너하고 나하고. 그 다음 너랑 나랑. 너나 나나. 이런 식에 해당하는 거 요거 4개만 접속조사예요. 접속조사 안 어렵죠? 그래서 앞에 놈과 뒤에 놈을 연결해 주는 게 접속조사라고 보실 수 있어요. 되셨죠? 너와 나, 너하고 나, 너랑 나랑, 그다음 너나 나나 라는 접속조사 끝. 얘는 쉬워서 안 내요. 몇 개 안 돼요. 그 다음 격조사가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격조사, 보조사로 졸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격조사에 해당하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보조사는 한 40개 가까이 될걸요? 너무 많아요. 하다가 쌍꺼풀 터져요. 그럼 격조사는 어로 끝날 수 있는 격조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 자격을 주는 게 주격조사. 보어 자격을 주는 게 복격조사. 목적격. 그 다음 서술격. 관형격. 다음 부사격, 다음 호격, 둘레, 여섯, 일곱 개 끝. 격조사는 7개의 격조사로 나뉘어지게 돼요. 격자 안 썼어요, 귀찮아서. 그러면 직격조사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나요? 이, 다, 에서, 깨서. 얘 지워야겠다. 주어 자격을 준 거 이.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하고 가로 나뉘는 거죠. 그 다음 이거의 높임이 깨서. 주격조사 깨서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여기. 이거. 이가 대신 깨서 쓴다고요. 그 다음 에서. 주의해 주세요. 에서는 집단을 이야기할 때 주격을 써요. 정부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잡아. 이거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복격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복격에는 이, 가만 있어요. 아이씨, 위에 거랑 똑같잖아요. 라고 한다면 복격은 반드시 뒤에 서술어가 2개가 와야 돼요. 뭘까요? 되다, 아니다. 우리나라의 서술어 중에서 균신 서술어가 있는데 그 균신이 되다와 아니다예요. 되다, 아니다는 혼자 못 나와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보조해주는 애가 나와서 같이 쓸 수 있는 애자예요. 그러므로 이거 장애인 비하반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되다, 아니다, 앞에 쓰인 이가만 복격조사예요. 철수가 의사가 아니다 라고
넣으면 의사가의 가가 복격, 철수가는 주격. 되셨죠? 그거예요. 목적격은 을을, 서술격은 이다, 관형격은 의 밖에 없어요. 하나하나씩이죠. 감사하게도. 부사격이 겁내 많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부사격은 문장의 부사어에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으로 줘야 돼요. 절대로 하나만 주고 이거 무슨 격 주사야? 부사격 주사함이 아니니? 이렇게 못 물어봐요. 문장의 부사어에 위치하는 건 부사격 조사. 혹격은 쉬워요. 혹격은 부르는 거죠. 예! 철수 예! 할 때 야예요. 하늘이 쉬어 할 때 이쉬어요. 그런 거는 쉬워요. 그래서 야, 아, 이쉬어. 뭐 이런 것들을 혹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격조사는 외워두셔야 돼요. 고3 때까지 써먹어요. 그래서 이거 격조사, 내가 아는 격조사와 내가 아는 접속조사 아니면 다 뭐예요? 보조사예요. 아마 고3 때 또 하시게 될 거예요. 2년 뒤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1년 뒤에 하는구나. 니네는 2학년 때 문법 배워요. 그래서 다시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따라서 여기서 깨서는 주격조사에서 이가가 아니고 깨서를 쓰는구나 라는 거죠. 오케이, 감 잡았어요. 다음 선호말어미 나왔어요. 일로와, 너는 여기다 써보자. 자, 선호말어미는 뭐냐면 우리 용언에서 지난주에 했었는데 된소리 대기의 조건 2번, 3번, 4번에서 용언에 어감 받침 니은 니은 했죠? 기억나시죠? 안 나나 보다. 저 저번 주 안 했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막 그런다. 자, 용언에 어간, 어미 이렇게 나뉘는 건 아시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다 라고 나오면 가고, 가니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얘가 어간, 얘가 어미 요걸 했어요. 오케이. 이건 알겠어요. 근데 이 어미는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요. 거의 대부분이 다 어말 어미예요. 단 어의 끝에 말 제일 끝이죠. 오는 어미. 그러니 나고 오니 얘네가 다 어말 어미예요. 그냥 우리가 귀찮아서 어미라고 부르는 것뿐 얘네는 원칙적으로 나고 오니 단어의 제 끝이잖아요. 그거 어말 어미예요. 그러면 이 선어말어미라는 게 있어요. 선어말어미. 이 선자가 앞선자예요. 어말어미의 앞에 오네. 이게 선어말어미예요. 우리 선배할 때 먼저 선, 앞선자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어떻게 올까요? 여기에서 선어말어미는 우리나라 선어말어미는 높임을 나타내주는 거 하나. 이거 시, 이거 하나. 하고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는 앗, 는, 니은, 예 이거밖에 없어요. 막 앗다, 먹는다, 하겠다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요거 4개만 바로 선어말어미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공손성을 나타내주는 옵자가 있기는 하는데 잘 안 써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서 오시오 옵소서 말 때 옵 있죠. 그게 쓰이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삭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선어말어미는 이렇게 또 나뉘는구나. 거기에서 높임을 나타내주는 건 시 하나구나 라는 거죠. 이 중세국어 할 때 또 할 거예요. 반복이에요. 중세국어에서 높임법 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어말어미 시라는 게 뭔 줄 알았어요. 그럼 얘 봐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다, 가, 시, 얻다. 이거는 줄여서 가셨다 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겠죠. 나 힘 너무 센 거야. 다 풀어줘. 자, 가셨다. 풀었으면 가시었다예요. 얘 뭐예요? 어간이요. 얘 뭐예요? 어말어미요. 맞지? 얘네 뭐예요?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얘는 선어말어미요. 얘는
소노마로미요. 얘는 무슨 소노마로미? 높임의 소노마로미요. 얘는요. 시제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 소노마로미요. 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이제는 내가 어간 어미에서도 선어마로미와 어마로미 구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되셨음? 문법 상세하게 쪽에서 되게 자세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꼼꼼하게 알아두시면 고3 때 쉬워요. 편하게 가요. 자, 그래서 높임의 선어마로미 이제 뭔지 알았어요. 그 다음 전미사 볼게요. 나 이거 역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했냐면 첨가 현상하면서 첨가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 합성어 파생어여야 한다. 두 번째 결합하는 둘 중 하나가 울림소리, 결합하는 둘 중 하나가 순우리말. 했었죠? 세 가지. 그거 하면서 어근과 접사로 우리는 나눌 수 있더라 라는 거 했죠. 그래서 어근은 단어의 뿌리를 나타내줘요. 그러니 핵심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어근이라고 해요. 그 다음 접사는 이 어근의 기생에서 의미를 제한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접사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 중 어근은 예를 들어 볼게요. 책! 어근이에요. 책가방! 어근 플러스 어근이에요. 이해돼? 난 또 예를 들었었던 게 사과인데 사과! 어근이에요. 풋사과! 풋은 접사예요. 의미 없죠. 그쵸? 그리고 풋사가 하면은 바로 접사가 붙어서 파생한 거죠. 이해돼? 그 중에서 꼬리에 붙는 게 전미사예요. 아까 풋사가 같은 경우는 풋이 앞에 붙어서 접두사, 머리 두자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하면은 님은 접사기 때문에 뒤에 선생 뒤에 붙은 꼬리에 붙어서 꼬리 미자, 전미사예요. 이제 접미사도 뭔 말인지 알아요. 슬슬 이제 동공 풀린다 이제. 날도 추운데 여기는 따뜻하겠다. 시험 보는데 찍느라 힘 뺐겠다. 요거 하니까 이제 슬슬 눈이 감기죠. 자, 그래서 주체 높임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예요. 용어에서 모르는 거 없으시죠? 되셨음? 괜찮음? 그렇게 가시고 10분만 더 하고 쉴게요. 눈을 부라리면서 쳐다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체 높임은 이제 알았어요. 나 그러면 이제 이거 샥 지운다요. 지워도 되지? 이렇게 지운다요. 그 다음 주체 높임 했어요. 다시 돌아와요. 우리 주체 높임 했어요. 그 다음 객체 높임으로 가야 되겠죠. 두 번째 객체 높임에서 나와 있는 거. 이 객자가 손님 객자예요. 그래서 손님 높임인 거죠. 그럼 문장에서 손님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 목적어와 부사어예요. 그래서 객체 높임은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것을 우리 객체 높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객체 높임에 해당하는 걸 보시면 할머니, 아니다 이거 주체 높임 된 거구나. 철수가 주어에서 높임 안 들어갔죠? 깨서 안 들어갔죠? 할머니께 뭐요? 선물을 어떻게 했다? 주었다. 안 되겠죠? 드렸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주체 높임 방법은 네 가지인데 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부사격 조사 뭘 썼어요? 깨예요. 깨. 잘 들어보세요. 객체 높임에는 부사격 조사 깨서를 써서 높임을 드러낸다 라고 졸라 약박하게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부사격 조사 깨예요. 깨.
높임의 특수어휘. 그냥 높임어휘라고만 쓸게요. 주었다 아니고 드렸다. 오케이? 끝! 객체는 이게 끝이에요. 세 번째, 상대 높임. 여기에서 문제를 많이 내요. 고3 애들도 마찬가지겠고. 상대 높임 볼게요. 상대 높임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하나로 학교에서 잘못 알려줄 수도 있어요. 다른 학교, 우리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 잘못 알려줄 수 있는데 끝에 끝나는 어미로 표현하는 게 맞는데 상대 높임은 대화, 시 이게 상대 높임이 표현되는 거죠. 너랑 나랑 말할 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높임도 되고 낮춤도 상대 높임에 포함시켜요. 내가 여러분한테 발목을 까면 내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너희가 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 높임은 높임과 낮춤 모두 포함을 시킨다. 반말까도 상대 높임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드냐? 만드는 방법은 어미와 이게 중요해요. 보조사 요를 통해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일부 제일 끝에 어미만으로 잘못 알려줄 수 있어요. 다음 중 볼게요. 다음 중 상대 높임에 대한 표현이다. 맞고 틀림을 찾아라. 상대 높임은 반말도, 즉 낮춤말도 상대 높임에 포함된다. 뭐예요? 상대 높임은 마지막 끝나는 어말, 어미를 통해서만 표현된다. 아니에요. 보조사로 표현되는 거 하나 있어요. 요.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요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는 어미가 아니라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 점을 쓱 내게 되는 거죠. 자, 아직까지 막연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대 높임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볼게요. 격식을 갖춘 곳에서, 즉 공동의 대화에서 많이 쓰이는 거 격식체와 그 다음 여러분과 나처럼 사적으로 친분감 있는 거에서 만나는 비격식, 좀 예의를 안 차려도 되는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높임법이 비격식체로 나뉘게 되는데 격식체는 어미 4개, 비격식체는 어미와 보조사로 나타내줘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하십시오체, 하오, 하게, 해라 이렇게 끝에 끝나는 십시오, 오, 게, 라로 끝나는 어미와 또 볼게요. 비격식체는 해요와 해체로 나뉘어져요. 이 해라는 어미와 얘만 묻어라 조사를 통해서 높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어미 5개, 조사 하나. 그러면 파랑새가 일로 올래? 자, 너무 외로워서 사물과 대화를 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 2개는 높임이에요. 얘네 2개는 낮춤이고요. 여기서도 높임 하나, 낮춤 하나. 아하, 반말도 상대 높임법 6개, 3개를 차지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렇지? 어서 오십시오! 세상의 높임이에요. 하겠습니다! 습 나와 있으면은 최고의 높임이에요. 그리고 하오, 오늘 좀 잘 안 쓰죠? 사극에서 많이 쓰죠? 김선비, 이리 오, 여기 앉으오. 나랑 동급인데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되셨지? 여기서는 십시 또는 스 이게 나오면 세상의 높임. 그다음 이거는 예사 높임, 그냥 살짝 높임. 이것도 여러분은 잘 남학생들은 나중에 장모님이 되겠죠. 이서방 이리 오게, 여기 앉게 라고 해서 예우를 갖춘다. 반말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 헤라체는
많이 벗음에게 마당을 쓸거라 밥을 먹거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아주 낮춤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 해요체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쓰고 있는 거죠. 선생님 쉬어요. 해요체예요. 그 다음 쉬어 해체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의 미묘한 차이를 살짝 볼게요. 남자들이 연애를 잘하려면요 해체를 써야 돼요. 근데 가끔 해라체를 쓰면서 왜 저 여자가 내가 말할 때마다 승질을 내는지 이해 못하는 남학생들이 꽤 많아요. 잘 들어보시면 밥 먹었냐? 밥 먹었어? 느낌 달라요. 밥 먹었냐는 어때요? 해라체예요. 밥 먹었냐? 밥 먹었니? 이런 식으로 나보다 약간 하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밥 먹었어? 어로 끝내요. 모든 질문은 다 어로 끝내요. 남자들 연애하려면. 그리고 여자애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 끝에만 반복하면 돼요. 나 어제 꽃을 샀는데 꽃이 정말 시들었잖아. 시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 마라탕 먹고 싶은데 마라탕이 또 너무 매워서 땡기지가 않아. 땡기지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끝말만 호응해주고 그 다음 다 질문하려면 어로 질문하셔야 돼요.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밥 먹었냐? 라고 하는 순간 아작이 나는 거죠. 근데 남자애들은 밥 먹었어? 밥 먹었냐? 밥이 중요하지. 왜 냐와 어가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남학생들의 특징이죠. 그 어감의 미묘한 차이로 아주 깔아먹느냐 나랑 동급의 반말을 쓰느냐가 나뉘어져요. 되셨죠? 그러면 선생님 해라체하고 해체하고 구분하는 거 다 반말인데 어떻게 요를 붙여봐요. 요를 붙여서 말이 되면은 그러면 해체예요. 밥 먹었냐요? 밥 먹었니요? 말이 안 되죠. 밥 먹었어요? 요 말이 돼요. 그러면 해체예요. 그게 고3 문제에 나왔어요. 다음 중 해라체와 해체의 구분에 해당하는 걸로 쫄라 나왔죠. 그거는 바로 이 요 공조사를 붙여보시면 돼요. 이렇게까지가 상대 높임이에요. 하나만 더 뭐냐면 주체 높임에서 가끔 가다가 이게 직접 높임이냐 간접 높임이냐 라는 걸로 주체 높임을 나누게 돼요. 이건 뭐냐면 주체 높임은 all body예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체를 나타내주면 직접 높임을 쓰고 이때는 높임의 어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접 높임은 부분이나 그 대상의 소유물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로서만 표현을 해줘야 돼요. 뭔 말이냐면 내가 온몸이 아파요. 우리 범구쌤 온몸이 아파요. 그러면 범구쌤 편찮으세요? 라고 높이며 어휘를 써야 돼요. 범구쌤 올바디를 말하는 거니까 범구쌤 편찮으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범구쌤이 치아만 아파요. 그러면 범구쌤께서는 치아가 편찮으시다 안 되겠죠. 뭐 해야 돼요? 아프시다 라는 거죠. 바로 범구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되셨죠? 또 김성희 선생님은 연애 중인 아들이 계시다? 아니요. 내 소유물이죠. 그 새끼는. 부주하시고 내 뱃속으로 나오는 뱃속에도 나온 내 소유물이에요. 물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면 아드님이 계시다 아니고 있으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돼? 교장 선생님께서 계시다요. 계시다. 교장 선생님께서 교무실에 계시다 겠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후가 말씀이 있으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돼? 그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높임법 끝. 5분만 쉬었다가 갈게요.